오늘은 중요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Hello everyone. 오늘도 수학하는 타조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은 절대값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되게 또 중요한 얘기니까 정리를 좀 잘 좀 해봐서 나중에 이 절대값 겁먹지 말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이 절대값 선생님이 앱소트 밸류라고 써놨는데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거리를 가리킵니다. 거리. 그러니까 절대값 표시를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읽을 때 거리구나. 그래서 이게 a-b의 절대값 그러면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가리키세요. 근데 우리 거리 어떻게 풀어? 거리를 물어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4하고 7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우리는 4-7의 절대값 또는 7-4의 절대값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 평소에 큰 값에서 작은 거 빼잖아. 절대값 물어봤는데 거리 물어봤는데 4에서 7을 빼니까 -3이더라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절대값의 기본 계산법은 어떻게 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세요. 거리니까요. 거리가 음수가 나오지 않거든. 요게 기본 논법이란 말이야.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너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걸 수식으로 애워놔서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3 때 이거 엄청 많이 봤죠?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쌤이. sorry.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거랑 같은데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되고 A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 여러분 징그럽게 원했거든 이거. 이 값하고 이 값은 값만 똑같은 거지 사실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다른데 이제 계산 결과가 똑같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아니 얘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 선생님 생각엔 어딘가 X축이 있어요. 근데 절대값 A라고 하는 건 A-0의 절대값 이거 써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야? 0과 A까지의 거리를 가리킨다고요. 그럼 어딘가 0이 있겠죠. 0이 있는데 만약에 요 A 값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그럼 0보다 작다라는 얘기잖아. 그 말이 이 말인 거지. 그렇다면 이 거리 얼마냐가 절대값을 가리키는데 오른쪽이 더 크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0에서 A를 빼시면 돼요. 그럼 A-A가 되겠지. 이게 이 값의 의미세요. 만약에 A가 오른쪽에 있다고 하자. 그 말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라고. 그렇다면 누가 더 큰 거야? 오른쪽에도 무조건 크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빼시면 A가 된다고요. 이게 이런 값의 의미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우지 마시고 왜 수학을 애웁니까? 이해를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거고 그게 편안한 거야. 절대값 뭐다? 거리다. 자, 요런 얘기들을 기본적인 요 논리를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식의 문제를 좀 풀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방정식은 뭐예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왼쪽의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가 만난다. 어디서 만나냐?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답인 거예요. 이게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어딜 배워도 똑같은 거야. 두 그래프의 교점 가는 거라고요. 쌤이 추후에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우리가 이거 되게 편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2라고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이게 4짜리잖아요. Y = 4라고 주어져 있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시면 되는 건데 이거 절대값 금방 배웠잖아요. 그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리느냐? 자, 얘 절대값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 표현은 절대값의 X-0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와 0까지의 거리를 가리키세요. 이해할 수 있죠? 얘는 X하고 2까지 거리를 가리키고요. 그러면 요 X라고 하는 게 0의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가 이 값이 달라지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죠. 이쪽을 보니까 X는 2의 기준점이야. 그러니까 2보다 왼쪽일 때와 오른쪽일 때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된다고. 이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풀이더라고. 아니 상황에 따라서 식이 달라져. 그럼 나누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 이 식을 설명을 할 때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이 식을 꼭 저렇게 쓰지 말고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x축이 있고요. 이만큼쯤에서 y축이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 기준점이 0일 때와 2였거든요. 그럼 0 한 번 잘랐다고 치고 2 한 번 잘랐다고 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x값이 0의 왼쪽에 있을 때 여기 0과 2 사이 여기 2의 오른쪽 여기 해서 파트가 3개로 쪼개집니다. 그 3개를 각각 나눠서 푸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해볼게요. 첫 번째 x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여기 있다고 해보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답지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써 있겠지.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겠지. 근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x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자, 이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이 표현은 x와 0까지 거리인데 누가 커요? 0이 더 커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 계산은 마이너스 x가 된다고요. 0에서 x를 빼서 더하기. 자, 2는 x하고 2까지 거리입니다. 2하고 x. 이게 더 커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빼시라고요. 그럼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세요. 이걸 그리면 되는 거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우리 배웠어요. 직선이라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좌표는 2짜리. 근데 우리 어디까지만 그릴 거야? 0의 왼쪽에서만. 그래서 2가 이만큼쯤 있다고 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세요. 2의 왼쪽에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까지만 그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자고. 두 번째. 아니, x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이걸 이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써 있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2. 이게 이제 해설지에 이렇게 써 있지, 보통. 이 말이지, 이 말. 그러니까 그림과 식을 동일시하게 보세요. 그림하고 친해지셔야 편합니다, 수학이. 그래서 y는 하고 하다 보니까. 자, 이번에 계산이 x하고 0 사이 보면 x가 더 커요. 그럼 x에서 0을 빼자고요. 그럼 x가 될 거 아니냐. 더하기. 자, 이번엔 2하고 x까지 거리야. 이렇게 빼야지. 마찬가지 2-x. 했더니 요 계산이 무조건 2가 나오세요. 뭔 말이야? y값이 항상 2래요. 높이가 2랍니다. 그래서 0과 2 사이에 있다면 항상 2라는 높이가 유지가 되세요. 그럼 여기도 2겠죠. 됐죠? 세 번째. x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제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쓰겠지. x가 크거나 같다 2. 는은 아무데나 한쪽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하고 정리를 들어갔더니 x가 여기 있대요. 그럼 x가 0까지 거리를 보니까 x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x에서 0을 빼서 얘는 x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절대값 x-2라고 하는 건 x하고 2까지 거리를 가리킨다고요. 그럼 이렇게 빼시라고요. x가 크니까. 그럼 얘가 x-2가 되셔서 이걸 정리했더니 2x-2라는 그래프가 나와요. 어디에서? 2의 오른쪽에서. 여기다 2 집어넣어 봤더니 2가 나옵니다. 여기서 맞나요? 기울기 2짜리니까 이렇게 생겼나 봐. 얘가 이 그래프입니다. 어려워요? 할만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쪼개는 느낌 괜찮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자, 이 그래프는 y가 4짜리 그래프입니다. 항상 높이가 4예요. 그럼 좀 더 위를 좀 그려볼까 선생님이? 좀 더 올리기 위해서 4짜리까지 가야 되니까 얘를 좀 올려서 이렇게 y축을 주면 이만큼쯤에 4라는 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냐. 이게 y는 equal to 4라는 그래프죠. 해보니까 두 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그러면 실근은 2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냐? 이게 답이거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얼마냐? 이제 이게 답이라고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방정식의 해를 가리키는 거야. 교점의 x좌표. 그게 x는 얼마라고 쓰잖아. 근데 여기 구하려다 보니까 아까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2라면서 여기. 근데 y가 2칸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x는 몇 칸 가야 돼? 한 칸 가야지. 이거 마이너스 1이겠네. 그치? 0에서 한 칸 왼쪽으로 왔으니까요. 자, 얘도 기울기가 2짜리래요. 여기 했잖아요. 기울기 2니까 몇 칸 올라갔어요? 2칸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한 칸 가야지. 얼마야? 3이겠지. 아, 그는 마이너스 1 또는 3.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정식 이용해서 절대값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한두 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만하세요, 여러분들이. 됐죠?
그 다음 얘기 하나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2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2차 방식은 다 중학교 때 배워오셨고, 단지 차이가 나는 건 절대값 하나 들어있는 것 뿐인데, 절대값을 보시는 순간, 아, 이거, x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그러니까 x와 1 사이의 거리를 가리키니, x가 1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가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눠야지. 근데 이제 나누는데 아까처럼 식을 쓰지 말고 어차피 해설치 쓸 거면 아까처럼 쓰셔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그려봅시다. 이쪽에도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x축 하나 잡고 어딘가 y축 이렇게 있겠죠? y축 잡아주시고 좀 더 그릴까요? 이거 원점 쓰시고 자 기준점이 1입니다. 1. 1에다 라인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그래서 1의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려고 그래서 쌤이 x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x제곱, 자 y는 이랬을까요?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까지 건드릴 거 아니고 이 값 계산하자는 얘기지. 1과 x 누가 더 커요? 1이 더 커요. 그럼 이렇게 빼시라고요. 1 마이너스 x. 얼마나 편해요. 보면서 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수학은 쉬운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더니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나 봐. 이거 전에 배웠죠?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마이너스 3과 1을 지나가는 그래프네. 그럼 마이너스 3이 있고 1은 여기 있는데 그래프가 2차 최고차 플러스야. 아래로 블록이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1의 왼쪽만 그려야 돼.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럴 때 가정하고 풀었으니까. 그럼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이나마. 두 번째, 1의 오른쪽일 때 풀어보자. x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식이야 건드릴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근데 보니까 절대값 x-1 하려다 보니까 x가 더 커요 이번엔. 그럼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x-1 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정리해 봅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오나 봐. 이거 x-1제곱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 꼭지점이 되면서 이렇게 된 2차 함수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1의 오른쪽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 좀 잘 그려볼까? 대충이나 봐. 아마 이 모양과 좀 달라요. 이게 이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오른쪽 그래프는 뭐예요? y = 0. 이거 뭔데? y 높이. x값 좌우. 높이가 0인 점들을 다 찾아라. 모아라. 어디야? x축이잖아. x축. 그렇죠? 이 x축이 y = 0이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만나는 실근, 실제로 만나는 근 여기가 답인가 봐. 그래서 우리는 해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봐서 겁먹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논리를 정확히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겁먹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래프랑 친해지시고 하실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선생님이 금방 했던 얘기는 기본적인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해보시니까 자, 절대값이 나왔어. 그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쪼개서 푼다. 이게 기본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복잡할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라고 연구하던 그 과정 중에 그 논리가 적용되는 몇 가지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논리들, 선생님이 한 3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 논리에 잘 맞는 것들은 이 논리법을 쓰셔서 하면 되고 안 맞는 것들은 아까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좀 복잡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첫 번째. 이런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놓고서 전체의 절대값 추출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이거는 이제 모든 그래프에 적용이 되는 얘기세요. 자, 보면 내가 만약에 x가 있어요. 그럼 이 x를 수직으로 쭉 쫓아 올라가서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f(x)입니다. 이 값의 높이값을 가리켰어요. 함수값, 높이값. 근데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는 부분은 양수값이란 얘기예요, 얘가.
근데 양수인데 절대값 붙이면 의미가 있어요? 뭐 3의 절대값 3, 5의 절대값 5 같은 말이라고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양수인 부분은 절대값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수란 얘기는 어딜 가리켜요?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 이런데. 그쵸? 이런데. 이런 그래프들은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왜? 얘가 양수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데는 이런 데입니다. 이제 이게 x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게 f of x 값이시거든요. 근데 아래에 있다고 나보다. 그러면 음수값인 거예요. 음수값이야.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에 절대값 붙이면 3으로 바뀌잖아 이렇게. 이게 뭔 말이야. 크기가 바뀌진 않아요. 부호만 바뀌는 거지. 이 마이너스라고는 아래로 가라. 플러스는 위로 가라. 그러니까 요 값만큼을 거꾸로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일이 바뀌어요. 절대값 붙이면.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여기 이런 데들은 f값이 음수인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반대로 올리셔야 돼요. 그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지. 접어 찍어라. 이렇게 되겠지. 얘도 접어 찍어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남는 그래프가 생기세요. 이게 전체에 절대값 붙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세요. 다시 한번 해드리면, 자, 논리 이해를 하셨으면, 이 그래프 절대값이 없는 걸 그린 상태에서 전체에 절대값이 붙었다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 어떻게? 이미 위에 있는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래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도 또 있네요. 하나 더 그려야지. 자, 아래에 있는 부분 어떡하라? 접어 찍어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다. 그래프가. 이쪽도 접어 찍으면 이렇게 생길 거고. 이게 이 그래프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시면 절대 밑에 그래프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 논리가 적용이 되면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 잘 써먹고 잘 이용해 보셔라. 이게 목적이세요. 그런 얘기 하나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인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책에 기본적인 그래프 하나 해드렸는데 보니까 전체에 절대값이 붙었어요. 아까 배웠던 논리를 써먹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한다? 절대값이 없는 걸 먼저 그리신다. 근데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이만큼 있다고 쳤을 때 기울기가 1짜리고 y좌편 마이너스 1짜리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일 거라고요. 이 그래프에 y는 절대값 x-1 해서 전체에 절대값 붙여놨다고 이렇게 어떡하라고요? 위에 있는 건 건드리지 말아라. 아래 거 찍어서 올려라. 그럼 얘가 여기 있는 1쯤 지나가면서 얘는 없어진다고. 이 노랗게 생긴 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십니다. 이렇게 빨리 그릴 수 있다. 원칙적인 방법이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쪼개서 그리는 게 맞지만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다가 여기 포인트입니다. 물론 아까 했던 논리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1차만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쌤이 2차 하나 해놨는데 똑같아요. 보니까 전체에 절대값 붙었어요. 아싸, 우리 배운 거다.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한다? 절대값이 없는 걸 먼저 그리자. 그러면 x-4,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겨서 야 이거 2차인데 그리기도 쉽네. 이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어서 야 원점쯤 있을 때 마이너스 4와 1 정도를 지나가는 마이너스 1 정도는 마이너스 4겠죠. 3 여기를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가 보다. 야 근데 여기다가 전체 절대값 붙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우리 어떻게 한다? 이거 배운 논리 써먹을 수 있겠다. 위에 있는 부분 건드리지 말아라. 아래 거 찍어서 올려라. 이렇게 만들어진다. 너무 많이 올렸나?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 그래프다. 야 얼마나 편해.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 해야 돼? 우리 이해부터 해야 돼. 왜 저게 위에 건 가만히 있고 아래 건 찍어서 올리는지. 이게 1번. 이해하셨으면 문제에 적용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전체 절대값 붙으면 이런 그래프 논리가 가능하구나. 아까처럼 처음에 기본 원칙인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굳이 쪼개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빠르더라. 이용해 먹어라. 이게 목적이라고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유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두 번째 유형은 x의 절대값 붙어 있을 때입니다. 자, 마찬가지 fx 그래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x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입니다. 그럼 얘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절대값은 x에 붙었거든요.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로 분명히 식이 나뉘어져요.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x가 된다고요. 왜? x가 더 크니까요. x에서 0을 빼시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fx가 그냥 되는 거고요. x가 0보다 왼쪽에 있다면 0이 더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럼 0에서 x를 빼야 되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x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값이 f업은 마이너스 x 이렇게 진행이 되세요. 됐죠? 자, 이게 뭔 말이에요? x가 0보다 크게 났다. y축 오른쪽입니다. y축 오른쪽. 그러니까 y축의 오른쪽 그래프는 f를 그냥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왼쪽 그래프는 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세요. 아직 이 논리는 정확히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다가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얘가 f2가 되셔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만큼 좀 있다고 치면 2가 좀 오른쪽으로 있겠죠? 같은 간격으로. 여기가 f2입니다. 이 값이 같아진다. 언제? 마이너스 2라면. 그러니까 이 점도 얘랑 높이가 똑같이 그려야 된다. 여기다 찍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었다면 이거 f4가 돼버립니다. 이게 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일 때는 좀 더 가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일 때 높이는 이쪽 4일 때 높이랑 같아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야? 아, y축의 왼쪽 그래프는 이거 다 지워지고 이 그래프를 접어서 찍는 거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지? 우리 미술할 때 보면 y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확장할 수 있다 이거지 논리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 이 그래프는 오른쪽 남기고 y축 오른쪽 왼쪽은 접어서 찍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오른쪽은 놔두고 접어서 찍어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무조건 y축의 대칭 것입니다. 이렇게 x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써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예를 한번 들어보고 할까요? 쌤이 지금 2차 가지고 절대값 붙은 그래프를 해놨는데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문제 풀 때 보면 참 자주 나오십니다. 야, 근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써먹으려면 오른쪽에 있는 모든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 누구는 붙어 있고 누구는 안 붙어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시면 절대 그냥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했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값 x가 문제니까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쪼개서 그리셔야 돼요. 됐죠? 근데 얘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값 x를 제곱하는 거나 x 제곱값이 같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식을 y는 절대값 x의 제곱 2배 절대값 x 이렇게 바꿔 썼다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x의 절대값이 다 붙었네. 야, 그럼 두 번째로 배우는 y는 f의 절대값 x라는 그래프 논리를 써먹을 수가 있겠네. 아, 가능하겠구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이 없는 걸 먼저 그리십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분해도 좀 쉽게 되시고 선생님 좀 쉽게 만들어 놨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2차 그래프야. x축 있어. y축 이만큼 있다고 치고 원점도 있겠지 어딘가. 근데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3을 지나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세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x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y축의 오른쪽 여기만 남기고 그죠? 얘는 지워버리고 접어서 찍어라.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다. 이거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훨씬 빨라서 하는 거야. 빨라서.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야, 이렇게 논리 쓰니까 좀 빨리 할 수 있겠네. 그냥 하는 것보단. 이게 포인트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논리가 적용이 안 되시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3x 뭐 이런 거 풀어야 돼. 그럼 여기 절대값이 있는데 얘는 없단 말이야. 물론 이것도 좀 변형을 좀 주긴 줘야 되겠지만 좀 쉽게 해볼까? 막 이렇게. 그럼 이거는 그냥 안 돼요. 얘는 붙었지만 얘는 붙지가 않았기 때문에 절대값이 이 논리 적용이 안 되십니다.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원리 원칙대로. 얘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나눠서 그리셔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죠? 뭔 말인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얘기를 할 건데 좀 더 하나 문제를 선생님이 약간 좀 활용을 하려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방정식 풀란 얘기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왼쪽에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랑는 뭘 가리킨다? 만난다 가리킨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만나는 점이 내가 원하는 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점에 실제로 x좌표죠. 근데 실근의 개수야. 그러니까 몇 점에서 만나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전부 다 x축도 실수 전체, y축도 실수 전체 내에서 하는 얘기다 보니까 실수 전체에서만 하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 생기는 근들은 전부 다 실수인 근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근인 말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얘를 그려보는 거죠. 근데 저거 그리기가 만만치 않다고. 그려드린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준 적이 없는 그래프들은 그냥 원칙대로 가셔야 됩니다. 야, 근데 다른 방법 없어? 라고 고민해 보니까 살짝 이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이렇게 좀 변형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뭐 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고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릴 수 있단 말이지. 배웠단 말이에요. 해볼까요? 이거부터. 자, 얘부터 그려볼게요. y는 전체 절대값에 2x-2라는 그래프인데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x-1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그려놓고 전체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위에 거 찍어 올려야지. 아래 거 찍어 올려야지 위로. 근데 이거 이차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략이나마 살짝 한번 맛을 보니까 y축에 원점쯤 있을 텐데 1,-3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차함수 꼴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텐데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있는 거 건드리지 말고 아래 거 찍어서 올리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요게 이 그래프다 이거지. 배웠으니까.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4분의 17 이거 어떠냐? 야, 이것도 할 수 있겠네. 금방 두 번째 배우지 않았어. 오른쪽에 x에만 절대값 붙었네. 그럼 절대값 없는 걸 그려서 절대값 없는 거라는 거는 쓸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7이라고 하는 1차 함수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살짝 한번 그려보시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4분의 17 정도의 y절편이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아마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 x 절대값 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y축에 오른쪽만 남기고 얘는 지우고 접어 찍으세요. 이렇게 뱉다 이거지. 그럼 이 그래프를 갖다 포개서 몇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이게 보시면 이게 3이었거든요. 4분의 17이 4점 얼마임 하잖아. 4가 좀 커요. 좀 위에 쓸 거란 말이지. 그럼 얘를 갖다 붙이는 입장에서 얘가 좀 위에 쓸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얘는 분명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지나가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다고요. 얘가 곡선이다 보니까.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쪽은 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쪽과 만나는 점 찾고 싶어서 내가 요 그래프 여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찍어서 올린 그래프입니다. 그죠? 찍어서 올린 그래프는 요 파트 파트는 그래프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얘가 올라간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곱하셔야 됩니다.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원래 이거잖아요. 이거 얘랑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 좀 해보자고요. 그래야 얘를 이렇게 그릴 건지 이렇게 그릴 건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해하셨죠? 자, 만나는 점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방정식 잡으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어떻게 만나냐 확인 좀 해보자. 정리 좀 할까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나오네요. 4 곱해버릴까?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퀄 0 떨어지네. 어라? 이거 이렇게 되는데요. 중근 나오는데 중근 무슨 뜻이야? 접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하고 가나 봐요. 어디서? 2분의 3에서.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3인 거죠. 잘 그려봅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좀 더 선생님이 이제 정밀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프 지금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얘가 이참수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좀 찍고 올라가서 얘가 3쯤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된 거고. 근데 이 오른쪽 그래프 아까 1차 이걸 그리려다 보니까 4분의 17쯤 되는데 기울기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얘가 가면서 살짝 접하나 봐요.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3인 거죠. 이게 의미가 되는 거고. 중근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 근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생기나 보다. 답 3개 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어때요?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할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프 그리는 과정이 좀 빨리 할 수 있다면 훨씬 편한 거니까 계산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언제? 필요할 때. 할만했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세 번째. 자, 요 얘기는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완전히 하나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얘기는 절대값이 2개 붙었습니다. 절대값이. 여기 보시면 y도 절대값, x도 절대값. 이해하셨어요? 자, 봅시다. x의 절대값 붙었다는 아까 했는데 y의 절대값이 또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의미가 되세요. 이게 얘랑 얘랑 플러스면 자, 플러스가 어디야? 1사분면입니다. 1사분면.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그러면 y는 f of x가 되세요. 둘 다 플러스니까요. 그게 어디라고요? 1사분면. 뭔 말이야? 1사분면은 이 그래프가 똑같아요. 여기가. 여기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자, 이 왼쪽은 2사분면은 x는 마이너스고 y는 플러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2사분면 쪽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y는 하고 그냥 될 거고 여기가 f of 마이너스 x가 되세요. 근데 아까 우리 이 그래프 배웠거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그래프를 y축에 접어서 찍으시면 된다고. 그럼 얘는 지워지고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생긴다고요. 접어 찍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여기 해볼까요? 3, 4분면일 때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인 파트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y equal to f of 마이너스 x가 된다고. 다시 한번 써주면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f o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붙이래요. 이렇게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이대로 되고 얘가 접어찍고. 어디만? 3, 4분면만. 4, 4분면 파트는 y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 4분면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마이너스 y는 f of x가 되세요. 다시 한번 써드리면은 y는 마이너스 f of x가 되겠죠? 그러니까 f of x에 마이너스 붙이세요니까 여기 그래프를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되십니다. 이게 되세요. 해석을 해보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야, 그러면 이거를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떻게? x도 절대값, y도 절대값이 다 붙어 있다면 1사분면만 남겨서 다 지워버리고 야, 이거 접어찍어 이쪽으로 한번 또 한번 접어찍어 아래로 한번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여기다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보면 1사분면인 이 파트 여기 파트만 남겨서 한번 이쪽으로 접으시고 다시 한번 또 아래 접으시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이 같이 붙어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일사분면만 남겨서 2번 접어 찍으면 된다더라. 아, 이렇게 그리면 훨씬 빨리 그릴 수 있구나 까지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지 않고 시험에 거의 나오는 건 이겁니다.
그 이상은 잘 등장하진 않으세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아, x 절대값, y 절대값 다 붙었네. 야, 세 번째 배운 논리를 써먹을 수가 있겠는데? 야, 근데 절대값 없는 걸 그려보려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봐. 야, 이거 직선이네. 그래서 여기가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 가운데, 이게 원점인데, 야, y좌표는 1이잖아. 그럼 x좌표는 여기 1 나오겠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직선 되는 그래프 아니냐. 맞죠? 근데 어떡하라고? 절대값 다 붙으면 1사분면만 남겨서. 그죠? 접어서 찍으시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로 가겠네. 다시 한번 접어서 찍으시고. 이렇게 찍어서, 야, 이거 딱 정사각형 나오는구나.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래프입니다. 자주 보실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자 이거지. 자, 이 절대값 그래프라고 하는 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럼 어디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 또 이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따로 이것만 따로 꺼내서 설명하거나 이렇진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걸 아시면 훨씬 편하니까 해드린 거예요. 안 그러시면 모든 절대값의 기본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쪼개서 푸는 겁니다. 그게 1번이세요. 근데 그러려다 보면 너무 복잡하니 혹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니? 야, 이런 거 있어. 전체 절대값 붙을 때랑 또는 x만 붙을 때랑 또는 xy 다 붙으면 야, 이런 적용을 하면 돼. 이걸 그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적용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절대값 얘기 한번 쫙 했는데 이 정도만 잘 정리하셔도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크게 부담 없을 거예요. 하여튼 힘내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타조쌤하고 같이 또 한 번 더 할까요? 다음 시간 쌤이 가우스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See you again.